요거는 블랙박스 보니까 테슬라 같은데요. 네, 테슬라의 블랙박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제한속도 50입니다. 불박차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제한속도 50. 불박차, 황색 신호. 어이쿠, 오토바이랑 사고 났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어떻게 되나요? 쭉 불박차는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요. 언제쯤 바뀌나요? 불박차, 이 오토바이 여기 있네요. 오토바이는 그 다음 자기 신호도 아니에요. 다음이 자기 신호인데요. 저 오토바이가, 아니다. 그 다음 오토바이네. 이 오토바이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서 온 오토바이 같은데? 요거 같은데? 네. 그런 거 같죠? 예, 달려온 오토바이. 근데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정확치는 않아요. 이때 바뀝니다.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정선까지 거리가 자동차가 요 8m, 8m. 자동차가 좀 작은 자동차군요. 그러면 8m가 채 안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급제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쯤 쓸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는 완전히 생짜배기 신호위반. 다음이 오토바이 신호랍니다. 불박차는 황색 신호에 사거리에서 규정 속도에 맞게 주행 중이었습니다. 황색불이 들어왔는데 멈추자니 급브레이크를 해서 진입해서 통과했습니다. 순간 오토바이가 나타나서 자동차가 급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려 튀어나갈 듯한 기억만 있습니다. 차체가 낮아 왼쪽 좌회전 신호대기 대체가 그래서 미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날 괜찮다 그랬는데 다음날 연락이 와서 다리가 불편하다고 대인 접수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는 아직입니다. 오토바이 쪽 사람과 전화 통화해보니 경찰은 차도 황색불 위반, 오토바이는 빨간불 위반, 쌍방과실이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 신호가 오토바이 직진 신호도 아니고 다음 신호인데 쌍방이라고 그러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한 느낌입니다.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잘못일까요? 황색불 들어오자마자 불박차는 정선에서 16m, 18m쯤 됩니다. 제한 속도는 50이고요. 저는 과속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으면 횡단보도 끝 지점 또는 조금 넘어서 멈췄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황색불 켜졌을 때, 네, 황색불 켜졌을 때. 이때 거리가 얼마인지 실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불박차 속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박차 지금 50인데요. 불박차 속도가 50인지 45인지 50인지 불박차가 50보다 더 빨랐다 그러면 50일 때 여기서 급제동하면 어디에 멈추는지, 불박차가 50보다 느렸다 그러면 45라면 그때 정지거리가 어디인지. 그래서 멈추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라고 그러면 그럼 황색불일 때 황색불의 정선을 지나면은 신속히 통과하라고 돼 있어요. 사고 날 때도 황색이네요. 예. 이게 아직도 황색 같아요. 예. CCTV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언제 빨간불로 바뀌는지. 요즘은요. 이 경찰은 이럴 때 무조건 둘 다 신호 위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딜레마존에 관련해 딜레마존 관련 무죄 판결을 여러 개 지금 받았는데요. 요즘 법원에서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 하나는 이분이요. 그러고요. 이분이 저한테 사무실로 전화 상담 드려도 될까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의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운전자분이 옛날 거예요. 운전자분이 옛날 거라서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 선임 하시려면 본인 돈 드려야 돼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송하는 거 토대로 혼자 하세요. 혼자. 어차피 변호사 선임비 안 나오니까요. 예. 요즘은요.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한 게 있는데
우선 황색 신호에 내가 바로 브레이크 잡으면 내 차가 어디쯤 가게 되느냐. 내 차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의 범위를 정지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정지선을 지나치게 되면 그러면 황색 불일 때 내 차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들어섰으면 정지선을 지나쳤으면 신속히 빠져나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정지선 지나서 킥 해가고 중간에 멈추면 멈추지 말고 그냥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정지선을 멈추지 않고 쭉 지나가려고 하는 거 그것을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논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황색불에 교차를 이제 들어갔는데 상대가 완전 생짜배기로 통과해서 생짜배기로 신호 위반했을 때 그것은 내가 신호 위반한 게 아니라 내가 설령 신호 위반이라 하더라도 상대편의 완전 생짜배기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내가 신호 위반했다 하더라도 내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상대는 다 다음 신호인데 거기서 들어와서 일어난 거니까 내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신호 위반 사고라는 것은 내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여야 되는데 상대의 생짜배기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냐. 그럼 내 신호 위반 사고가 아니다. 이런 두 가지 논거로서 신호 위반 사고가 아니라는. 그래서 무죄 판결이 무죄 판결 쭉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정지선에 멈출 수 없었다. 둘째는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도요. 딜레마존이라는 이유로 신호 위반 사고가 아니라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신호 위반이라고 치더라도 나의 신호 위반 때문이 아니고 상대방의 신호 위반 때문이라는 그래서 신호 위반에 대해서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때 멈추려고 맘만 먹었으면 여기쯤에 멈출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여기 멈췄으면 오토바이가 슝 지나갈 수도 있었다. 그럼 난 여기 멈췄으면 오토바이랑 사고 안 날 수도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유죄될 수도 있습니다.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 가능성도 있어요. 무죄 가능성이 있으면 무죄 가능성에 대해서 다퉈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은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그럴 거예요. 검사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일단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내 차의 속도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내가 내 차의 속도에서 또는 시속 50일 때 내가 브레이크 잡았으면 급제동했으면 내 차가 어디에 멈추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지난번에 그 부천에서 좌회전 들어가다가 오토바이 달려오는 차랑 그 제한속도 40도로에서 지난번에 이거 한번 했었죠?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거는 제가 무죄라고 아주 세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세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근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건데요. 자, 불박차가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제한속도 40이에요. 네, 이 사고입니다. 자, 여기서요 황색으로 이때 바뀌었어요. 이때 바뀌고 이렇게 사고 났습니다. 아직도 황색이에요. 네,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사고 불박차가 속도가 빨랐어요. 이거 경찰은 신호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도 신호위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한속도가 40인데 불박차가 60 좀 넘었어요. 이 사건 저는 처음부터 이거 딜레마존이다. 무죄다.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입니다. 이준영 변호사, 저희 사무실의 이준영 변호사, 피고는 무죄. 40도로에서 61.51km예요. 14주 진단.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정지거리가 8.3m다. 사고 당시까지도 황색 신호였다. 황색 신호로부터 1초 후에 사고 발생됐다. 피고인이 과속했지만은 이게 과연 과속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오토바이가 빨간불에 신호위반해서 달려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이 40으로 갔어도 못 피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무죄다. 자, 그럼 검사가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한속도를 초과했다. 황색 신호에 멈추지 않았다. 신호기에 의한 신호를 위반해서 그러니까 신호 위반 사고라는 것은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경우 여기서는 신호 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를 뜻한다. 즉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여야 된다. 자, 그런데 피고인에게 비록 제한 속도를 초과한 잘못이 있긴 하다. 그러나 제한 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제한 속도를 지켰어도 황색불 켜졌을 때 교차로에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신호를 위반한 게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속도 위반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 피해자를 탄 오토바이가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생짜배로 신호 위반했다. 황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정시선까지 8.3m다. 제한속도 40을 지켜서 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40일 때 15.71m 내지 19.04m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지선에서 7.4 내지 10.4m가 지난 상태에서 멈추게 된다. 그러면은 정지선을 지나서 멈추게 되니까 계속 빠져나가야 된다. 거기 멈춰 있으면은 다음에 오는 차량 위험해지니까 어중간하게 거기 서 있지 않고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정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선까지 거리가 도저히 멈출 수 없으니까 무조건 내가 거기서 멈출 수는 없다. 그러면 거기 멈추게 되면 오히려 위험해진다. 그러면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냐.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미리 조심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직까지 4시 오는데 혹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미리 조심해 속도 줄여.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있어서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또 제한속도 지켰어도 거기 멈출 수도 없고 그러면 정선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불박차 신호위반 아니다.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도 아니다. 무죄다. 요즘은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사건도 또 있습니다. 불박차 비보 좌회전할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이 비보 좌회전인가 좌회전인가 모르겠네. 헷갈리네. 좌회전인가 비보 좌회전인가 하여튼 가봅니다. 자, 가겠습니다. 가다가 즉 저 자전거는 빨간불에는 지금 비보인가요? 직자 맞죠? 직자죠? 직자. 네, 좌회전. 가다가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좌회전 자전거랑 꽝. 자전거 운전 많이 다쳤어요. 언제 좌회전 황색 신호 들어왔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직좌 신호에 가다가 여기서 바뀌었죠. 여기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좀 급하게 돕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빨간불에 꽝. 이 사고 경찰에서 신호위반으로 검찰에서 신호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정식 기소됐어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주택원 변호사, 저희 사무실의 주택원 변호사. 네. 전방 차량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해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자전거를 충격했다.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를 크게 다쳐 중상해다.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신호위반 사고라고 그런다. 그런데 여기 차량의 진행 속도는 50.4km다. 차량 위치와 정지선 간의 거리는 21.97m다. 황색 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발견한 즉시 급제동하면 26.5m의 정지거리가 필요하다. 직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한 즉시 급제동하더라도 정지선 이전에 정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피고인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해서 교차로에 일부 진입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된다. 황색 신호로 변경하는 순간 제동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량이 일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내 정지했을 경우 피고인의 차량을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멈추지 않고 교철에 그대로 통과한 것을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 아까 테슬라랑 비슷한 상황이 되잖아요. 자전거를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51.3으로 추정된다. 그 위치에서 피해자의 자전거까지 거리는 22.1로 추정된다. 발견한 즉시 급제동할 경우 정지거리 27.2로 산출된다. 자전거를 발견하자마자 제동을 했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 그렇다 그러면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사정에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을 더해보면은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교철에 진입한 행위로 인해서 이 사건 사고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더욱더 어렵다. 그렇다면 신호 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게 이런 식으로 무죄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본 거요. 처음에 본 그 적색 신호 이거요. 아까 테슬라 사고요. 제가 이게 무죄가 나온다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지금 뭐 두 개 판결에 비하면은 자, 불박차 가다가 쭉 가면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그때 과연 황색 신호로 바뀌는 그 순간에 불박차의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때 정지선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그때 불박차 속도가 얼마인지, 그때 불박차가 급제동하면은 어디에 멈추게 되는지, 이 정지선을 지나게 됐으면은 그러면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그것을 과연 그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법원에서는 여기서 이제 교차의 범위를 네모칸으로 보느냐, 정선을 보느냐. 근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이 정선을 본다는 게 아직까지 정설이거든요. 물론 이 정선이 아니라 이 교차로 네모 박스로 봐야 된다, 아니다. 이게 또 하나의 또 문제점으로 남긴 남지만은 그래서 경찰이 신호 위반을 본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법원에 기소되면 그때는 이제 운전자분에서 이 변호사님이 나오겠네요. 네, 그걸로 열심히 싸워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요. 유죄일지 무죄일지, 네, 그것은 제가 보여드린 두 개의 판결, 그걸 참고해서 잘 싸워보십시오. 초기 대응 플랜이었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초기 대응 플랜이 아니라서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거라서 변호사님비가 5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까지 저희 사람들 왔다 갔다 못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